네, 안녕하세요. 로얄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대응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증시 상황,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급격하게 변화 있었는데 총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된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보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 오늘 이슈가 됐었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4층 도용권 주의하시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단체 톡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면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사칭이고 도용이다.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로 많이 접하신 재테크 목적으로 홍보 문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접속하면 사행성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이 사행성 도박 사이트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개설자 처벌은 당연하며 참여 대상자까지 모두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절대 해외 사이트 언급 나오거나 하면은 그쪽으로는 잘못된 곳이구나, 도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투자자문업을 금감원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런 업체와는 전혀 다르다. 저희는 유일하게 요 단일 루트로만 여러분들께 유료용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폼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 난 좀 빨리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톡 MMDST 등록해서 저는 빠르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요 돋보기 모양으로 검색하시면은 이런 채널들이 나옵니다. 이런 채널들은 다 도용이고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채널을 유료 회원분들께밖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요 친구 사람 모양 있죠? 사람 모양 플러스 돼 있는 요 쪽으로 친구 추가를 하셔야 저희 쪽 MMDST 카카오톡이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증시, 다우 지수 보면 전일 소폭 상승했죠. 2%인데 최근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2%면 굉장히 큰 변동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증시가 지금은 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조금은 횡보하는 숨고르기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우가 그렇게 미증시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뭐 8,200까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좀 조정이 좀 나오면은 뭐 7,800, 뭐 8,000 요 사이까지도 뭐 가능하다라고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급락 이 강한 조정은 안 받지 않고 요 정도 횡보하는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다. 강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라는 것.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누군가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고 그 차익 실현을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은 수급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할 때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계기 이 구간부터 보면 이때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부터.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잘 무마하고 있었는데 뭐 신천지 이슈로 해서 이만큼 하락을 보이죠. 그래서 2000포인트 위쪽에 굉장히 강력하게 기존 지수까지도 회복을 했었는데 신천지 이슈로 한 차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겨내고 있었는데 저 1950 정도까지는 뭐 하락하는 거 무조건 열어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락 N자 형식으로 나와서 혹은 초가 하락이 나와서 공포 구간이 나오면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넘어서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온 것은 이렇게 한 차례 더 하락 나온 것은 유가 문제입니다. 국제 유가 쪽으로 해서 분쟁이 있으면서 현재 뭐 오일이 유가가 뭐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고 그럼 이 하락은 뭐냐? 이 구간은 공포. 여러분들의 심리에 의해서 누군가 매수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없으면 그냥 심리적으로 계속 밀리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바뀌었다. 아직 해결된 건 없습니다. 코로나 이슈 중국이 해결됐고요. 이제 한국이 좀 해결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달 지나서 다음 달 정도까지만 보면은
지금 많이 잠잠해졌죠. 그래서 조금만 더 조심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낙관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래도 좀 조심해야겠죠. 자, 우리나라에 이어서 이제 다음에 미국도 정점을 좀 지나고 있다. 유럽도 이제 확진자가 점점 더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살짝 줄어들면서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이제 호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뭐 항바이러스성 치료제나 뭐 다른 치료제군들이 대체 치료제로서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의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뭐 상권이 죽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은 발생한다.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감산 합의 1차적으로는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이 유가 전쟁이 길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 수요가 둔화되는데 이 수요 둔화되는 만큼의 감산을 이루지는 못했다. 수요 둔화는 3천만 배럴 뭐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감산은 970만 배럴 감산을 했죠.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는 추가적인 감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산 가능성이 있고 5월부터 감산하기로 했는데 5월보다 조금 앞당겨서 뭐 이번 주는 다음 주부터라도 감산할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사우디뿐만 아니라 오펙 관련국들이 전체적으로 감산을 앞당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최근 급락을 보인 이후에 만기일이 있었죠. 만기일 전후로 급락 보인 이후에 약간은 안정을 찾았는데 뭐 이거는 급락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 정도에 아직까지는 뭐 안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이 감산이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부분이 합의가 나와야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랑 국제유가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된 게 없는데 올라왔느냐? 각 국가에서 정책 공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제로 금리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0.75%까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저치였는데 0.5%가 추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도 지금 추경 2차에서 이제 3차 추경까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4차 경기 부양책이랑 EU도 마찬가지로 계속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EU는 이제 뭐 북부랑 해가지고 약간의 마찰은 있지만 뭐 유럽도 이겨내려면은 무언가 조치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율이 되느냐는 나중에 일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금리 정책으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제 헬리콥터 머니까지 풀면서 우리나라도 뭐 가계에다가 저소득층 가계에 이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직 해결된 게 없지만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요건 그래도 간단하게 보고 가는 게 맞겠네요.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21선 이쪽으로 한번 붙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돌파하지 않고 다시 밀려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 61선 요 선을 좀 이탈해서 1206원 부근에 있는 1205원 이하 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1차 목표고 그 다음에 1190원 정도 이하로 내려가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이제 주식을 좀 매수하는 경향을 평소에 보여왔다라고 과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20에서 한 달 평균 값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죠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아직까지는 해결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또 유가 때문에 한 번 더 불안 정서 올라오고 김정은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감을 아직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1205원, 6원 요 이하로 내려오면은 일단 1차적으로 안도할 수 있고 119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해결될 가능성이 뭐 거의 높아 보이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한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뭐 김정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뭐 시장에서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는 뭐 강력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구간이 지금 올라온 다음에 여기가 오늘도 상승하고 이제 어제도 이제 뭐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상승을 돌리긴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는 제 기준에서는 상승하고 있다라기보다는 한 차례 강력한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락 조정, 이 강력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숨 고르기 하는 구간이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좀 숨 좀 쉬고 다리도 좀 마사지하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하는 기간 조정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 굉장히 수급적으로 강하게 탄탄하게 받침이 되는 것이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이 1800은 당연하고 1700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수급적인 여건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보면은 주식을 외국인이 매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매수하지도 않았고 그냥 관망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기관 쪽도 뭐 큰 동향은 없습니다. 연기금이 약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는 정도, 이 정도가 특이 동향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00억 매도했지만 오늘은 기관이 소폭 매수가 들어왔다는 이런 부분이 좀 특이 동향이 될 수 있겠네요. 기존에 외국인과 기관 다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은 양호해졌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이 큰 매수는 아니어도 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요동이 없습니다. 지금 관망 구간이기 때문에 선물 매수를 많이 쌓아놓고 6월달까지 상승 포지션을 크게 쌓아놓고 거의 상승장 중에서도 극상승장 수급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7, 8만 계약을 쌓아놓고 있으니 그렇게 해놓고 지금 청산하거나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청산이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잘 나왔고 1950포인트 넘어가서 뭐 2000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까지는 반등, 그 이후에는 상승이 되겠죠. 반등과 상승의 차이는 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이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 나오는 게 반등이고요. 그리고 상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상승입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현재 조정받는 구간이 기간 조정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반등이 아닌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기 전에 좀 쉬어가자라고 시장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해도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돌파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밀리는 것이고 밀릴 자리에서 밀리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구간이다. 올라가느냐 뭐 내려가느냐 중요한 구간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급하게 왜 오늘은 안 가지 내일은 안 가지 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락 쪽으로 나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금화를 해서 현금을 일부 들고 계시면은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콜옵션, 풋옵션 양쪽 매수해서 위, 아래 변동성 모두 다 높여놨는데 풋옵션 쪽이 약간 높죠. 그러므로 물론 뭐 풋옵션은 내가고 콜옵션은 외가인데 이것까지 다 따지면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위아래 다 만들어 놨는데 콜옵션 금액보다는 풋옵션 금액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선물 같은 이런 뭐 6월까지 동향은 추세는 위쪽이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나 모를 유가가 됐던 김정은이 됐던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풋옵션 정도는 이제 일부를 조금 매수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 이거는 보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총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이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실적 동향 볼게요. SK하이닉스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노출 형식으로 인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향후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거죠. 수요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것이고 중장기적인 수요는 문제가 없다. 근데 단기적인 수요 부분에서 조금 흔들렸고, 그리고 뭐 개별적인 뭐 디램 부분은 이제 수요가 조금 감소했지만 데이터 센터 큰 물량, 그리고 SSD 쪽으로 해서는 지금 뭐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수요가 좀 늘어서 실적 선방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불확실성이다라고 컨퍼런스 코리아 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G 시대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뉴딜 정책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다들 원격 진료니 뭐 텔레워크니 뭐 다들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뭐 모바일 게임이니 온라인으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뭐 5G 시대가 오면은 더 큰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수요는 당연히 올라간다. 데이터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에 요런 통신이 발달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요되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하이닉스 쪽에서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고 이제 리스크까지 같이 말씀드린 것뿐이지 자신감은 내비쳤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조금 밀려서 1.55% 하락해서 마감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실적 나왔는데 하락하면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중국이 저렇게 좀 힘들어하고 면세점도 좀 어려운데 이거 뭔가 했는데 이 면세점 개점 휴업의 소비 심리 최악이지만 LG생활건강은 그래도 럭셔리 비중이 높죠. 작년 하반기에도 아모레퍼시픽이 럭셔리 화장품 쪽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LG생활건강이 이제는 럭셔리 부분 쪽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생활용품이나 음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지금 어디 나가지 않으니까 판매가 잘 이루어져서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사업 쪽이 좀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 쪽 간편 결제 쪽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네이버 같은 경우 충분히 이제 뭐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 자회사인 라인 쪽에서 적자 폭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상승했는데 하이닉스는 하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갖는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뭐 전 세계적인 로봇 산업 성장세랑 뭐 뉴딜 정책이랑 합산돼서 오늘 뭐 재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뭐 일본에서도 뭐 엄청나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해서 이런 원격 근무 쪽으로 재택근무 쪽 관련주 쪽으로 뭐 최대수 해주다라고 해서 기존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랑 빅데이터 등 산업 활성화를 이제 뉴딜 정책에 포함한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이런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데이터 솔루션 뭐 바로 뭐 점상에 들어갔죠. 4,000원 돌파를 계속 못하고 이 구간 이탈한 다음에 이 구간을 이제 뭐 넘보지도 못했었는데 한 번에 뭐 갭으로 돌파를 해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스타라던가 이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사람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로봇 쪽이 하는 게 이런 질병 관련 이슈 쪽에도 좀 좋다라는 구간을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산업 쪽이 당연히 뭐 한 번 정도는 이슈가 나올 겁니다 했는데 조금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뭐 강력한 모습,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강력한 모습, 뭐 로보로보나 뭐 여러 가지 3위THK나 많은 종목들이 한국판 뉴질 정책 쪽으로 해서 이제 수혜주 쪽으로 해서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쉬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바로 뭐 크게 치고 달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신 뭐 이 코스닥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못 올라간다고 실망감 가질 필요는 없고 이렇게 어닝 시즌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은 잘 나왔는데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종목들 그 중에서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면 조정 구간을 잘 노리셔야 되고 그리고 뭐 누질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SOC나 뭐 정책적으로 나온 부분들 있죠. 이번 정권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의 뭐 사촌이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정치 테마주 말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국가에서 산업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수혜주를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종목들을 항상 찾아서 저희 회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황 대신 교육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주말에 교육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인 안정 투자하시기 바랍니다.